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을사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민족 설 명절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지만 올 한 해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2025년도 시장 전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해놓고 제가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일단 환율이 급등했다는 얘기 뭐 다 아시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출범하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가격에는 하방 압력입니다. 정상화 과정으로 가는데 트리거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피 아파트가 증가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상이 올 한 해 상반기에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 자금이 과연 얼마나 힘을 쓸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또 미분양하고 경매가 증가한다는 얘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경매 강자가 많이 뜨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 2년 전부터 경매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올해도 경매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내 집 마련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승 요인인데요. 이거 둘 다 이제 하방 요인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상승 요인인데 금리 인하가 됐는데 사실 이거는 반감됐죠. 왜냐하면 대출금리는 도리 올랐습니다. 3개월 내내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미 국채 10년 선물이 지금 4.6%까지 올랐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만 이제 정책 대출 금리가 작년처럼 생애 최초자들 저금리 1%, 2%짜리 해당되는 분들은 유효 수요로 상방 압력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요가 올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수요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많이 고갈됐고 주택 가격이 또 서울 수도권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수도권은 뭐 조정받는 데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어떤 선호 지역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저항에 부딪혀서 아마 이 정책 대출 금리로는 물론 가이드가 또 9억 10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이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다만 지방광역시는 정부가 그 DSR이나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약간 차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걸 좀 발표했어요, 연말에. 그 부분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광역시 정도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방하고 광역시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좀 조정이 된 어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걸 좀 활용해 볼 필요는 좀 있다. 정부가 아마 발표할 겁니다. 좀 있으면. 자, 다음은 이제 매물 현황인데요. 전국적으로 거의 최다 매물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도 이미 엄청난 물량이 나와 있고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입주 물량이 충분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작년에 비하면 조금 줄었는데요. 서울은 도리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 요인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금리와 또 은행들의 대출, 그게 이제 대출 총량제 기준에 맞춰서 상반기에 좀 집중돼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엔 또 약간 힘을 쓰려고 애를 쓸 텐데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발 리스크, 그리고 환율 급등 리스크, 게다가 또 계엄 사태, 정치적 불안성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들이 다 겹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좀 봅니다. 좀 알람이 울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 환율 1,400원의 의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00원일 때 우리가 이번에 네 번째인데요. IMF 외환 위기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세 번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특별한 어떤 사고는 없는데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또 이 정치 불안정성 또 확대되면서 계엄 사태 때문에 이 환율이 뭐 1,500원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율과 관계없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 시절에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반토막이에요. 다행히 이제 좀 늘어났었는데 이게 아마 200억대로 좀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물론 정책을 잘하고 외교를 잘하면 250억, 300억 가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수출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수도 좀 불안정한데 수출까지 감소하면 조금은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서 약간의 어떤 과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도 시나리오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대비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잖아요. 입주 뭐 적다, 분양 적다,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좀 꽤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2009년, 10년대도 똑같았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한다, 뭐 이런 얘기. 또 일부 또 전문가분들은 뭐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분도 계신데 그분 얘기도 논리적으로는 뭐 근거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폭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상은 맞는데 여건이 안 좋으면 예를 들면 이거죠. 어 대학을 가고 우리가 이제 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런 외부 변수가 있으면은 변합니다, 상황은. 제가 볼 땐 이런 외부 변수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사태와 트럼프 대통령 되고 환율 급등 겹쳤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완전히 틀릴 것 같다. 올해 시장은. 입주 물량 보면은 자꾸 이제 적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에요. 오늘 제가 뽑아봤는데 국토교통부에 나온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충분합니다. 예전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물량이 15만으로 늘었어요. 총으로 하면 33만 5천원입니다. 물론 예전에 막 피크 시절에 막 70만 원, 60만 원 할 때보단 작는데 지금의 수요도 많이 감소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2000 보시는 바와 같이 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2년 동안 공급 물량 적었어요. 지금보다 더 적어요. 적었는데도 이 12년, 13년, 14년까지 주택 가격이 헤맸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착공 물량도 2000년 11월 통계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30일 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걸 보면은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인데요. 착공 추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거 11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하면 여기 차입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늘어날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어요. 11월 누계 수도권은 13만 4,600으로 32% 증가. 네? 작년보다. 지방은 10만으로 9.3% 증가. 늘었습니다. 착공 물량이. 그러니까 분양 물량은 뭐 또 적다고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포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것 좀 제재하는 방안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틀린 건 아닌데 정말 이거 시장을 왜곡시키는 기사입니다. 이거 분양 물량도 왜곡시키는 포털 업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받아 쓰는 기레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쓴 이유는 매번 이릅니다. 이 포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12월 24일 조사했는데요. 민간 아파트 물량 기준이에요. 이것도 알고 보니까 25개 업체라고 보도에는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또 그 표시는 없습니다. 그럼 건설회사가 25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양 월 그럼 몇 월에 할지는 결정 안 했지만 이 부분의 단지들은 또 제외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기자분들이 이걸 썼냐 다 그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데이터를 갖다가 이 부분을 같이 좀 뭐 이 분양 물량 뭐 최저 이래가지고 막 혼돈을 일으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자꾸 알람이 키네요. 죄송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공주택이 지금 분양한다 그러잖아요. 분양계획에서.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그 수치는 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마치 올 한 해 14만 채만 분양하는 것처럼 막 반토막 난 것처럼 뭐 오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엄밀히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작년 연말에 기억나시겠지만 대대적으로 또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매입 확정 신축 임대 그러니까 신축으로 새로 짓는 것들인데 임대 분양을 하겠다 그랬어요.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또 신혼부부도 많이 또 대상으로 하고 그게 10만 호를 이미 확정했습니다. 이미 계약을 다 맺었어요. 올해 이미 10만 호가 다 될 겁니다. 그 중에 5만 호는 또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거 다 분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만 호 더하면 바로 24만 호 되잖아요. 거기다 3기 신도시도 있잖아요. 3기 신도시 10,000호 한다 그랬다가 2만 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12만 호예요. 합하면 26만 호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상승을 가져온다. 뭐 이 얘기는 작년에 한없이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 2번 했잖아요, 여러분. 했는데 어때요? 상승은 도리어커녕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 올리지만 경제 금리 인하라든지 수요 공급 부족의 이 시나리오는 경제가 안정적일 때 얘기입니다. 경제학의 기본이 이프 가정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공급 이론이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면 수요 공급이 일어납니까? 다스톱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외부 변수에 대한 어떤 충격에 대한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지 않는다는 전제의 금리 인하는 당연히 부동산 상승을 올려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으면 더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출금리 지금 3개월째 올랐잖아요. 1월 6일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2%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4.5%잖아요.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각에서 경제학자들이 금리 발작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리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경제 지금 CPI하고 PC 이런 것들이 높게 나왔습니다. 상승을 해버렸어요. 예측치를 넘어서. 벌써 지금 시장에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발표하면서 2번 원래 4번 기획하고 있다가 2번으로 줄이겠다고 한 바람에 시장이 좀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은행이 3.5%의 금리를 조달할 수 있나요? 4.6%의 미국에 가는데 더 줘야지 조달이 되잖아요. 해외 콜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4.62%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정책 대출금리는 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차액 그러니까 2%의 대출금리를 줬다 생애 최초자들 신혼부부들한테 그러면 시중금리가 4.5에서 5% 수준인데 그럼 2% 차익을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잖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해당되는 분들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소파금리라고 그 일일 환매조건부 채권의 어떤 금리인데 수준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좀 올라갔죠. 이렇게 도리어 내려와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그리고 이게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이래도 이게 4%거든요. 4.25 2026년 1월이에요. 소파금리 시장에서 어떤 바라보는 컨센서스인데 이게 지금 낮지가 않아요. 그쵸? 이 그림상으로 되게 낮아 보이지만 여기 5.5%고요. 5%고 4.5%고 4%예요. 4.25를 지금 하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2026년 초까지.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4.5인데 0.25 변동이 없잖아요. 우리가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가? 내리는 순간 또 환율이 급등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하는 총재도 좀 머리 아플 거예요.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영향을 미친다. 소파금리가 금리 인하 보면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파금리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이 시장에서 선반영돼서 지금 금융 발작 리스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주담대 대출 수요 금리 비중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중을 이 12월 겁니다. 12월 건데 제가 오늘 뽑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75%예요. 75%예요. 신한은행은 금리 몇 프로짜리 4.에서 5%, 심하면 5.5%짜리 대출 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 금융권 가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출 받은 분들이 약간은 무리해서 사신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좀 그나마 낫죠. 4에서 4.5%니까 이분들도 30% 20% 이래요. 합하면 8, 여기 신한은행은 합해서 70하고 20, 90%가 4%에서 5%의 대출 받았어요. 3%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정책금리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 이렇게 되는데요. 이 얘기가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또 요즘 제가 타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이걸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은 지금 지방하고 광역시는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큰 힘을 못 썼잖아요. 도리어 하락이 많잖아요.
그것하고 서울은 도리어 올랐잖아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그럼 여기서 서울이 지금 더 오르고 지방은 더 내려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이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지방도 내려가고 서울도 내려갈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지금 스트레스 DSR 적용에 있어서 지방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건설사하고 금융 리스크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고육주책으로 투트랙을 쓰겠다고 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묶어놓고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부여했는데 요번에 지금 다 풀어놨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 DSR 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 완화해서 조금 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그 효과가 있죠. 그죠? 대출이 조금 더 많으니까 서울에 비하면. 그래서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는 그런 식을 취하고 서울 수도권에는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건설에서 입만 맞추느라고 쇼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DSR 연기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반증이잖아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상승할 여력에 어떤 펀더멘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자영업자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데 부동산 부채발 이 블랙홀이 지금 우리 모든 경제에 조금 부정적인 요인을 지금 자꾸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정상화돼야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과 지방 양극화 심화는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다 일어났다. 2, 3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자금이 나오면 그거를 좀 계산해 보셔서 그래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또 부담이 가능한 선이라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고 그러나 부담이 된다고 하면 조금 미루시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한 해 동안 급등할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거든요. 상승하더라도 그 힘이 약합니다. 분명히 상반기에 조금 오른다 하더라도 올해처럼 다시 또 조정받습니다. 그 뒤가 문제겠죠, 여러분. 그죠?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전질지.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데 굳이 배를 띄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비바람이 부는데 굳이 나가서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다 그치고 파도 가라앉고 비바람 그치고 나서 밖에 나가면 좋잖아요. 산책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이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지금